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령 지왕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또 중요한 부처님 말씀 공부하겠는데요. 우리가 반야신경 공부하면은 항상 한 얘기가 색즉시공 뭐죠? 공즉시잖아요. 그건 영원한 불변의 진리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라? 하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린 다 하나예요. 제가 예전에 보도를 보니까 꿀벌 한 마리가 꿀벌 있잖아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좀 이상한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물중생들이 자꾸만 멸종, 죽어가고 있대요. 벌들도 지금 자꾸 죽어가고 있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보도가 나온대요.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꿀벌들이 자꾸만 죽어가면 우리들하고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꿀벌들이 자꾸만 죽게 되면 꿀벌이 무슨 일이에요? 꽃과 꽃을 날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뭔가 아니 채소라거나 과일이라거나 견과류라거나 이런 모든 식물들의 꽃가루 바지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고마운 그런 존재, 고마운,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꿀벌들이 자꾸만 돌아가시면 어떤 문제가 오시는가 하면 과일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과일이 열매를 못 맺고 채소들이 자라질 않고 견과류의 생산량이 격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우리 문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채소가 몸에 좋다, 과일이 몸에 좋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 그런 게 안 나오면 몸에 나쁘겠죠. 그죠? 당연히 엽산이라거나 비타민 A, B1, B12 여러 가지가 우리 몸에 영양소가 점점 뭔가 부족해지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임산부들에게 특히 문제가 온대요. 임산부, 노약자, 병약자들. 보도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이게 암, 채소, 여러분 암에 이환되신 분들은 식이요법 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죠? 야채라거나 이런 채식이 중요하다고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가 꿀벌 등 어떤 꽃가루 수분 바지를 해주는 매개체가 사라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꿀벌 한 마리님이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몸과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 몸도 어때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몸이 됐잖아요. 그죠? 오장육부 같은 거 봐요. 오장육부에서 간, 다른 건 다 성해. 근데 간이 좀 어떻게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서로 연관 관계를 맺고 존재하는 그런 모든 만상들을 유기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전부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상호 뭐라? 긴밀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아니 메르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하고 낙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난번에 뭐냐면 메르스 예방한데 뭐 낙타를 만지지도 말고 뭐 낙타 고기도 먹죠. 낙타가 어디 있어 지금 여기요? 근데 그렇게 광고를 했다고 나오잖아요. 낙타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무슨 상관이 아니라 상관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낙타를 통해서 나온 그런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죽은 사람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분들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유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가 다. 이제 지구 한쪽에 어떻게 잘못되면 뭐라? 그리스의 뭐가 어떻게 무슨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 그럼 전 세계가 벌벌 떨잖아요. 유럽의 맹주는 지금 독일이니까 독일하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또 뭐라 그래? 니네들 말이야. 2차 대전 때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과거에 또 뭔가 죄가가 있으니까. 근데도 여자가 그 여장부가 아주 그냥 씩씩하게 이겨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부가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문제는요. 이걸 이제 길가메시 신화이라거나 예전에 이제 고대 신화들이 있어요. 신화와 전설들. 이런 신화와 전설들에 보면요. 지구 문명이 과거에 대격변이 여러 번 있었대요. 근데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지구인들이 하도 싸움박질하고 지지고 볶고 귀찮고 그냥 시끄러워가지고 뭔가 지구를 한번 뭔가 아니 한번 천지개벽을 시켜놨다고 그게 신화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노아의 방주니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구에 괴멸적인 변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아틀란티스라거나 레무리아라거나.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구 운명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뭔가 아니 우리도 우리 마음과 성정들이 잠깐 부정적이 되다 보니까 그저 인간만 잘 먹고 잘 산다다 보니까 자꾸만 뭔가 여러 가지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막도 지금 점점 열이 올라간대요. 아닌 게 아니라 북극도 뭐라 점점 어떻게 돼요? 북극도 점점 얼음이 녹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평균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예요? 화석연료 이제 그만 쓰자. 지구와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환경에 크나큰 문제가 오거든요. 벌이 지금 말이에요. 당장 뭐냐면 이게 벌은 언제 활동을 많이 해요? 여름에 봄 이른바 말하는 꽃 한참 피었을 때 꿀을 채집하잖아요. 왜? 겨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온도가 뜨거워지면 벌들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꾸만 벌들을 죽게 만들고 있다니까. 온도가 자꾸만 높아지니까. 온도가 자꾸만 높아지니까 얼음이 녹아버려. 그럼 뭐 대서양이 지금보다 2m 이상 상승할 거라는 거야. 지금보다 2m. 야, 물의 양이 얼마나.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보니까 미국 국방성에서 뭐냐면 국토 안전 뭐 무슨 국인가에 가서 맨하탄과 뉴욕 앞바다에 네덜란드처럼 축대를 쌓는 축대 50억 달러 들여 축대를 쌓는데요. 물이 맨하탄을 휩쓸어 버릴까 봐. 그러니까 인간은 소잃고 오양강고치가 자꾸만 뭘 잘못해놓고 자꾸만 또 뭔가 하고 자꾸만 또 뭔가 하고 말이지. 예전에 말이죠. 공룡, 주라기 공원 아시죠? 주라기 공원. 요즘에도 영화 소재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주라기 공원이 뭐냐면 공룡이 말이죠. 일거에 없어졌다는 거야. 화석을 연구한 학자들 보면 너무 놀라운 게 한꺼번에 지구에서 공룡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시에 동일한 화석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 백악기니 뭐 주라기가 바로 그거예요. 캄브리아기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놈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한꺼번에 왜 공룡이 진짜 쓸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지층에서 똑같은 연대에서 공룡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거야. 주라기 공원 나오잖아요. 그 왜 한꺼번에 그렇게 없어졌을까? 지구에 뭔가 아니 괴멸적인. 그래서 이제 지구에 혜성이 떨어졌다 뭐다 여러 가지 혜성으로 인하는 엄청난 충격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공룡 절멸설을 얘기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게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활 어떤 리듬 같은 걸 생활 어떤 습관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벌들이 죽어가고 지금 멸종되는 생명체들이 너무 많대. 미물 중생들이. 그러면 자꾸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 지구 문명 자체가 이게 문제가 생긴다니까. 지구가 자꾸만 시끄러워지면 오늘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지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전부 다 하나에서 왔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구에 광활한 우주를 보면 지구에 붙어있는 바이러스나 비슷해. 우리가 원래 바이러스였으니까 사람들이 바이러스였다 그러면 안 믿어. 웃기는 거야 참.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라?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라. 자기들도 전부 다 원생동을 여러분이 전부 정액에서 왔잖아. 정자 난자에서 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껍데기는 전부 다 이게 껍데기는 이른바 말하면 보호막 같은 거고 정자 난자에서 왔다니까. 정자 난자가 전부 다 바이러스 박테리아에서 온 거예요. 다. 진화 생명체거든 이게 다. 단세포로부터 다세포, 원자, 전자로부터 쫙 진화해 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화엄계에 나온 주된 사상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무량겁의 공덕과 지혜 결정판이라는 거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네가 있는 자리, 부처님 계신 자리는 무량겁의 어마어마한 고행난행으로. 보살 대중들, 신장들 다 그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는 억겁을 두고 공덕의 결정판인 거예요. 그러면 자리는 뭔가 아니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많은 세월의 공덕이 쌓였으니까 당장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 단세포 생물부터 다세포까지 쭉 진화해 왔잖아요.
학자들은 그럽니다. 인류 저 단세포 생물서부터 다세포까지 50억 년 내지 수십억 년의 진화의 결정판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억 년의 뭔가니 진화의 역사를 뭐죠? 엄마의 몸속에, 인간의 몸속에서 재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자난자가 돼가지고 포백이, 낭백이, 상실기 해가지고 수족난이 생기고 말이죠. 줄기세포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난분할해가지고 생기면 엄마의 자궁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못 보셨을 거야. 그런 거 흉측해서 안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제 친한 친구가 산부인과 의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절대로 안 낳고 싶지 않으면 조심하셔야 돼. 아이를 이제 뭔가 하니 뽑아내려고 하니까 강한 압력을 딱 걸어버리니까 올챙이 모양으로 막 도망다녀. 막 양수에 떠서 도망다닙니다. 안 나오려고 압력으로 뽑아내는 거야. 안 죽으려고. 그거 알아요,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자기 죽이려고 하는지. 그걸 전부 다 사진 걸 보여주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생명체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살생은 맞아. 이게 안 돼, 안 돼. 아이 지우는 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유기체에 연관돼 있어요. 이 우주가 하나니까. 인드라망이라고. 제망중 중. 그러니까 남에게 해코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뭐 개발하고 뭐하고 하다니까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올라가고 온난화가 되고 그러니까 온도가 막 올라가니까 벌들도 살기 힘든 거야. 이러다 정말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인류가 정말 대호각성에서 자꾸만 뭔가 하니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니 개발이다 뭐다 해가지고 숲은 다 그냥 없애버리고. 정말 명심하시게 우리가 동물이니까 모든 동물들은 뭐의 신세를 지고 산다? 식물들의 신세를 져요. 식물들의 신세를. 오늘도 쌀밥에 뭐 고깃국, 고기도 뭐죠? 뭘 먹어? 전부 다 풀 뜯고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연결돼 있다니까. 그들을 뭐죠? 광합성이라고 그랬죠. 광합성. 그들을 서로 몽고하니 그들을 몽고하니 열매를 맺고 씨를 맺게 하는 게 벌과 나비거든. 이게 벌과 나비가 일을 안 해주면 사람들이 일일이 다 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민물중생 하나라도 과거 여러분이 우리가 커나왔잖아. 우리 사람은 이상해. 개구리가 뭐라? 올챙이적 생각을 잘 못하거든. 자기는 지금 이만큼 컸으니까 과거에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우습게 알아버리고. 그러면 안 돼.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우주의 공전공용에 같이 기어야 돼. 색즉시공 공세. 보이지 않는 세계. 부처님, 보살님, 신장님들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니까. 그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이게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 어려운가 하면 타마스 피케티 말을 맞다나 왜 어려운가 하면 이게 점점 가다 보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 가진 자들이 점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거든. 이른바 말하면 분배가 정의롭지를 못해요. 가진 자들이 안 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자꾸만 그들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 그거 막 쌓아놓고. 그러면 이게 돈이 뭐죠? 돈이 모이고 쓰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혼자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법인데 supply and demand, low supply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 사람 먹는 양은 억천만 톤 먹는 게 아니라 똑같이 먹잖아.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 공장이 안 돌아. 실업자가 양산되고. 돈은 많이 있어 지금. 돈은 많은데 경기가 불투명하니까 안 써버리는 거라 이거. 그러니까 내수가 진작에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공장도 안 돌아가고 불투명하니까 투자도 안 하고 말이지. 기업들이 은행에다 수백조 수천조씩 쌓아놓고 말이야. 그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야. 대학교 나와도 취직이 안 돼.
매년마다 20만 명씩 꼬박꼬박 대학생들이 쌓인다는데 지금 백수가 100만이 넘다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전부 다. 같이 다 죽어 이러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있는 자들한테 지금 세금을 팡팡 때려가지고 근데 세금 안 내려고 또 그러잖아. 쾅쾅 때려가지고 그럼 너희들 같이 죽는다 이거야. 그러면 이 친구들은 돈이 많으니까 더 참 더 정책 기반한 사람 해가지고 말이지 부정적인 정책은 뭔가 아니 안 쓰게 하려고 그러고.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자타공멸이라. 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벌이 죽으면 뭐라? 다 죽어 이제. 벌뿐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아까 부처님께서 육바람일 가운데 제일 처음에 바람이 뭐라? 서로 사랑하라야. 보시바람이야. 서로 사랑해라. 왜 그러나 너희들. 근데 사람들은 그저 조금만 뭘 가지면 폼 잡으려고 그러고 의시되려고 그러고 좀 속스러운 맥이지만 어깨에 힘주고 내가 누군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부처님 말씀 부증불감을 했지 우리가 그지? 잃는 게 얻는 거예요. 버리는 게 뭐라? 내 얻는 거고 작게 버리면 작게 얻고요. 크게 버리면 뭐라? 크게 얻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이런 친구들은 알잖아. 워렌 버핏이나 아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의 부를 몽고하니 아 뭔가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 인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써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몽고하니 사후일에서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신 분은 더불어 살아야 돼. 열악발고라고 했어. 더불어 즐거워야 하고 남들이 고통스러울 때 뭐라 내가 고통을 대신 등짐 져주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스님들 제가 어떤 분한테 질문을 받았어. 아 스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이해가 안 갑니까? 그 세계 최빈국들이란 나라가 행복지수가 최고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다. 네 이랬죠. 거사님은 뭔가 아니 뭐 얼마나 돈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에게 뭐 이렇게 베풀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없는 살림이지만 옛날에 가난했을 때 보면 콩깍지를 하나 넣어놓고 뭐라 넣어놓고서 웃지 않습니까? 배가 쫄쫄 고프다 하더라도 뭔가 아니 서로 마음과 마음이 맞으면 즐거운 법이거든요. 진짜 네팔 갔다 이번에 네팔 갔다 온 분이 얘기하는데요. 가서 뭐 돈 몇 천만 원 이제 우리 맨들어서 이제 줬잖아요, 그죠? 가서 쭉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님 정말로 그 정말 도저히 목 부린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그냥 처참한 그 우리 좀 어디 내야 되겠다 사진 찍어 왔던데 그냥 처참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얼굴 표정들이요 뭔가 슬프다거나 아프다거나 이런 것보다 초연한 사람들 같더래. 근엄하고 엄숙하고 경이롭고 자기도 그 얼굴 표정들을 유심히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발을 동동 구르고 막 만나 난리쳤을 텐데 발 동동 구르고 울고 그런 사람이 거의 드물더라는 겁니다. 그냥 을에 오는 것이냐. 여러분 최빈국 수상이 한국에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세계 최고의 행복 지수가 그렇게 기록될 수 있냐. 유엔에서 그렇게 조사했다는데.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엄마 아버지한테 명상을 배웠습니다. 명상. 참선을 배웠습니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나라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걸 보신 혹시 젊은 분들 가운데 뭔가 직장이 없어서 안타까우신 분들 여러분들 말씀이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연봉 1,500만 정도 1,500만 원 연봉 1,500이면 얼마입니까? 우리 능인선언 직원들보다 더 조금이요. 연봉 1,500만 우리 능인선언 유급 직원이 얼마입니까? 122명이에요. 122명.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연봉 1,500만짜리가 지천으로 깔려있대요. 몇십만 명이.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꿈을 잃지 말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명상하는 마음으로 살아. 참선하는 마음으로 살아. 수행자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돼. 이런 때는. 그리고 언젠간 뭔가 My days will come.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시고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말고 Never give up. Don't give up. Never give up. 그리고 제발 당부드리는데 지난번에 어떤 재벌에서요. 방개기업에서 정말 그것도 나쁘지. 애들 뭐 그냥 일당제로 말이죠. 막 돈 쓰고 해서 막 신문에 났더라고. 그렇게 큰 재벌들의 너무 인생각. 물론 미래가 불투명하다 하더라도 정말 뭔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세계 경기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라 배달계란 배달계래대로 말이죠. 한 마음으로 꿀벌이 돌아가시니까 뭐죠? 꿀벌이 돌아가시는 거야. 꿀벌이 돌아가시면 사람이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벌이 그냥 한 마리 나동으로 말라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채소가 죽습니다. 사과가 죽습니다. 배가 죽습니다. 임산부가 죽습니다. 노약자가 엽산이 부족하면 죽거든. 비타민 A, B, C 다 부족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암이 뭐라 야채를 채소, 과일을 많이 안 드시면 암에 걸릴 이환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암 증가율이. 같이 다 죽는 거예요. 우주는 하나입니다.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저기 저 모사님, 네. 박수로 맞겠습니다. 네. 스님, 네. 저는 인천에 사는 32기 최공림아 불제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좀 의문스러운 거는 가깝게. 네.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스님이 가끔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어떤 자리에서는 네. 뭐 좀 푸념이 좀 있고 이럴 때 하소연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무슨 푸념?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조건에서 뭐 친구나 이웃 간에 푸념을 좀 하면은 네, 푸념. 네. 아, 당신 업이다. 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복 많은 사람은 보면 당신은 참 복을 많이 지어서 네. 복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어느 경전에서 봤는데 네. 선업과 악업은 있다고 네네.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스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선업과 악업에 대한 거를 소상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네.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뭔가하니 일정한 기간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죽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떠나야 돼요. 근데 그러면 왜 떠날 걸 왜 왔어? 근데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네, 오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어서 왔잖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엄마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 만난 것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1만 겁 정도의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래. 과거생에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그래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만 겁 전이라고 하면 이미 짜여져 있는 거잖아. 그럼 바로 뭐냐면 왜 그 엄마 아버지를 만난가? 사람은 아까도 그런 말씀 했잖아. 하필이면 좀 부잣집에 태어나고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거든. 그거 왜 그렇게 태어나요? 이 우주는 말씀이죠.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했지만 진짜 중요한 거예요. 3차원의 세계는요. 3차원을 재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게를 재고 길이를 재고 폭을 재고 깊이를 재고 이럽니다. 3차원의 세계를. 4차원은 뭐죠? 4차원의 세계를 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또 있어요. 이유준 5차원 5차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럼 왜 3차원 4차원 5차원 이게 차원이 다르냐? 차원의 차이는 뭐라? 자유의 정도 차이라고 그랬죠. 왜냐? 1차원은 KTX 같은 거야. 직선으로 가버려. 2차원은 면을 달리니까 자동차 같은 거고 3차원은 공간을 달려버려. 4차원은 시간과 공간 타임마신이야. 얼마나 자유로운가.
정말 자유의 정도는 바로 뭐라? 허공은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른바 말하 업이라는 건 뭐냐? 이거 선업과 악업을 얘기하지. 왜냐? 선한 사람들은 몽관이 당당해. 항상 자유로워. 이른바 말하면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사람이 플러스되는 삶을 사니까 어디 가도 당당하잖아요. 선령들은 비교종몽관이 제한이 뭐라? 덜합니다. 악령들은 뭐죠? 스스로 내가 남에게 뭘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 가운데 뭐라? 두려움이 있어 없어요? 스스로 장벽을 쳐버려. 내가 남에게 뭔가 잘못하면 그 친구 올 때 눈치가 보여 안 보여?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한테 뭐 성적이 나쁘거나 어렸을 때 어때요? 괜히 눈치가 보이잖아요. 전부가 다 이 우주는 내가 상대방에게 잘하고 상대방과 하나가 돼버리면 어때죠? 상대방에 당당하잖아. 내가 지난번에 저 친구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줬거든. 어떻게 돼요? 짜장면 한 그릇 사주니까 뭐라? 내가 사준 것만큼 어떻게 돼요? 그만큼 당당하잖아요. 베풀었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남에게 베풀게 되면 저절로 뭐라? 내 마음이 즐거워진다니까. 이 우주의 법칙이야. 하나가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저절로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그 진리는 뭐라? 너희들 자유롭게 하려 그랬잖아요. 진리는 뭐냐? 진실의 아들이 사랑이거든. 진리는 하나가 되는 힘,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고 사랑도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최선의 진실을 다해봐. 아내에게 최선의 진실을 다해봐. 저절로 뭐라? 사랑스러워서 이뻐서 죽겠습니다. 정말 우리 마누라는 나밖에 없구나.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뭐냐? 이거의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래. 말과 생각과 행동의 이 불가사의함을 하려고 화엄에 나오잖아요. 왜냐? 그 말은 말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말에 마음이 담기잖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고막을 때린다고 그랬지, 그지? 그럼 그 다음에 마음으로 흘러들어가. 아, 그렇구나. 거기를 끄떡끄떡대고. 말은 말이 아니라 말이 뭐죠? 마음이야.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뭐라? 마음이라니까. 행동은 뭐라? 몸으로 하는 말이니까요. 그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마음을 담는 그릇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도 뭐라? 마음도 계량이 된다니까.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당장 나쁜 마음을 쓰게 되면 내가 제한이 되잖아. 나쁜 마음, 까만 마음, 하얀 마음. 까만 마음 쓰면 점점 까매져 마음이. 악도로 갑니다. 당장 마음이 어떻게 계량이 되냐? 아니야. 마음이 지금 계량이 되잖아요. 당장 나를 제한하잖아. 당장 나를 제한하잖아요. 내가 상대방이 좋게 하고 상대방이 항상 뭐라? 진실되게 상대방이 베풀고 해봐. 어떻게 돼요? 장벽이 없어. 자유로워져 버려. 항상 여러분이 당당하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물러나고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마음 가운데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인 거예요. 업이 업장이거든. 그 당당하게 남에게 뭔가 베풀고 펼치면서 살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가 되면 자유로워지거든요. 둘이 있으면 상대방이니까 장벽이 있는 거예요. 업은 까르마라는 건 inclination, 영어로 배우는 inclination은 tendency, 이른바 말하면 경향인데 내가 하면 할수록 뭔가하니 힘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힘이 쌓이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힘이 업력이라고 불러. 업력. 그 말과 생각과 행동, 그 항상 상대방의 덕담을 하라고 하잖아. 이러면 남편한테 뭐 미안하면 남편한테 미안하면 남편한테 말하기도 좀 껄끄럽지 않아? 그렇지. 남편의 아내의 눈을 딱 속이고 나면 아내 눈치를 슬슬 보잖아. 그래 안 그래? 눈치채 안 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의 운명입니다. 말에 뭐가 담기는데요. 여러분 그릇에 뭐가 담기면 다 큰 수로 잴 수 있잖아. 말은 도구라고 그랬지? 말이 한 도구에 마음을 담는데 그 마음도 뭐라? 계량이 돼. 좋은 마음인가? 복받을 마음인가? 재앙을 받을 마음인가? 계량이 된다니까. 그 죄를 다는 저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를 다는 저울이 있어. 우리가 지금 저울이라고 말하지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계량수단이 다 있다니까. 그 계량수단을 바탕으로 해서 업이다 체크 안 하면서 다 판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네, 일어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가깝게 되시고, 네. 저는 안양 지역 15기 이혜덕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방송에서만 스님 목소리 듣다가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느 집이나 네. 부모는 애들한테 그 애정어린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듣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귓등으로 듣지 않을 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반성을 해보는데요. 네. 그래도 또 제가 닥치니까 그런 입장이 되면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내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을지 네. 진심으로 그게 궁금하고요. 네. 또 부처님 제세 시에는 네. 그 많은 중생들이 그 많은 사부 대중들이 어떻게 그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을까? 네. 그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박수로 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중요하신 말씀, 좋으신 질문이세요. 여러분 다 유념하셔야 돼요. 아들, 딸들 다 그렇게 낳아서 키우고 있잖아요. 한번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봐. 정말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아빠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저도 어린 시절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있었고. 중요한 거는 상대방과 내가 공감이랄 공감? 그 공은 함께 공자고 감자도 뭐냐면 투게다. 이른바 함께란 뜻이고 하나의 마음이 감동받았다 그랬잖아. 감동 먹었다 그랬잖아. 아이들을 꼭 대할 때 꼭 당부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유대인들 교육법 책을 한 20권 읽어봤습니다. 나온 책들은 다 읽어봤어요. 탈무드서부터.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 딸들의 말들을 100% 수용합니다. 이걸 하나 명심하세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네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탈무드를 읽습니다. 엄마가 읽어줘요. 제발 여기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런 능인선원 여기 보살님 아들이 장가를 갔어. 애가 크는데 말이지. 스님 애를 어떻게 하면 좀 집중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 다음에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서부터 같이 아이를 놓고 아빠가 잠깐만 책을 읽어줘봐. 사실은 뱃속에서부터 해야 되거든. 이랬었거든요. 걔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걸 자꾸만 읽어줍니다. 아이들이 뱃속에서 진짜 들어요. 그리고 재미난 건 말이죠. 마벤 토케 책에 나오는데 정말 영특한 천재를 낳은 그런 그 유대인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 엄마의 교육법이 뉴욕 타임스 실리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뱃속에 나한테 우편 배달 그 좋은 아저씨가 왔어. 재미난 소식을 가져왔나 보지. 네가 이 다음에 나온 좋은 아저씨를 만날 거야.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복에 뭐가 망가져서 플라마 아저씨 무슨 수공 아저씨 같거든. 인사드려봐 너도 알겠지?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다 오는 사람을 소개한 겁니다. 이 아이가 배에서 나왔어요. 얼마 있다. 존 아저씨죠? 제임스 아저씨죠? 이러는 거예요. 뱃속에서 이미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유대인 여자지만 매일같이 토라하고 매일같이 탈무드를 읽어줬거든요. 그게 유대인 엄마들의 일상입니다. 우선 엄마 아버지를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버지 말을 듣게 만들어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 뱃속에 나왔어. 이쁘다고만 그러지 말고요. 그 다음서부터 뭔가 하니 아이에게 동화된 자꾸만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고 안 되는 잣대가 그러니까 뭔가 하니 되고 안 되는 걸 확실히 아이들이 가르쳐줘. 이건 되는 것이고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가만히 아이들의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주라고요. 왜냐? 우리 엄마는 내 얘기를 잘 들어줘. 우리 아빠는 내 얘기를 경청하거든. 걔들이 그거는요 가족회의에서 나타납니다. 세버데이라고 해서 무조건입니다. 이건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요, 일요일날 저녁이 되면요 무조건 가족들이 모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전 세계 걔네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놀잖아요. 전 세계 어디 갔다가도 꼭 일정을 잡을 때 일요일날,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꼭 집에 떨어지게 약속을 잡습니다.
전 세계가 유대인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신세를 졌다기보다 점점 세계 금융이 엮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월가를 잡고 있거든요. 월가의 펀드 매니저, 월가의 무슨 그린스판 전부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골드만삭스, 솔로몬 바니 전부 다 유대인들. 시티. 무조건 토요일 날은 철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 날 쉬는 게 유대인들 덕분이에요, 사실은요. 거기가 쉬어버리니까 전 세계 은행이 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아이들의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줘야 됩니다. 나이가 다 들어서 엄마는 내가 말해도 안 통해 이러면 이제 얘기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교육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손주나 누구나 애들 말을 그쵸? 애들이 꼭 장난감 같이 얘기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그렇지만 자꾸만 들어주고 그랬니? 이랬니? 들어주면서 아 우리 엄마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잠재 subconscious 이 전 밑에 잠재의식 그 밑바닥에 엄마 아버지는 내 편이라는 걸 심어줘야 됩니다. 엄마 아버지는 내 편이라는 걸 심어주지 않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엄마 아버지는 영원히 나의 동지라는 걸 심어줘야 됩니다. 이게 1절에서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해라 절대로 안 합니다. 요즘에 한국 애들 절대로 엄마가 장가가라 시가라 백날에도 안 갑니다. 너무 어떻게 해라 절대로 안 합니다. 아니 150%는 안 합니다. 말 안 들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애들하고 많이 얘기 들어보잖아요. 엄마 아버지 말은 안 듣게 돼. 왜냐? 들어봤자 별 볼 수 있으니까. 잔소리니까. 인제는 너무 늦은 거지만 그렇지만 인제는 뭔가 아니 그냥 애들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말하면 어떠냐? 애들 말을 다 들어줍니다. 예민하게 관찰해야 돼. 유대인들의 관찰력은 그 세계적인 과학 아인슈타인 나오잖아요. 애들 말을 들어준 다음에 그 결과가 뭐죠? 그때에 나오는 걸 자기가 알게 합니다. 아, 네 말을 듣고 엄마가 다 네 말대로 했는데 이게 잘못됐잖아. 결과를 가지고 항상 같이 토론을 합니다. 후츠파. 뭔가 토론해요. 하브로타. 무턱대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세요. 시도해봐야 돼. 인간은 인생 시도잖아요. 해봐야 돼. 실패해봐야 된다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한국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은 뭐냐? 벤처기업 실패하는 거 몇 번이건 용인한대요. 펀드가 그게 뭔가 말이죠. 당연히 실패의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세요. 해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게 다 장점은 아니다 하더라도 아이들 말을 많이 들어주세요.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아이들의 고민을 같이 얘기하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성인이 아니잖아요. 왜냐? 여러분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들 눈에 여러분이 몇 점짜리 엄마 아버지를 보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말이죠. 크리스천 사이언스 CSM이라고 유명한 미국 신문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 재미난 게 나왔어요.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유수한 그런 아주 수재들 그 아이비 리그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 대학생 아주 2,000명 정도의 앙케트를 놀렸어요. 거기 뭔가 아니 현존한 미국의 인물들 가운데 누굴 존경하십니까? 쭉 하면서 앙케트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십니까? 아 이런 앙케트가 나왔어요. 퍼떡 눈에 집히더라고요. 야 요거 재밌는데 거기 데이터가 나왔는데 미국의 엄마 아버지들도요 아이들에게 좋은 점수를 못 받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를 존경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30%간 넘어요. 그래서 제가 A4 용지에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번역이 한글 봐서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를 존경합니까? 아버지를 존경합니까? 쭉 해가지고 몇 가지 설문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다 해서 쫙 돌려보세요. 한 200장 정도. 그리고 성별 쓰지 마. 남녀 쓰지 말고 중학교 몇 학년 이름도 쓰지 마. 남자, 여자만 쓰세요. 성별. 나이도 쓰지 말고 이름도 쓰지 말고 그냥 자기를 밝히지 말고 중학교 1학년 남자 이렇게
중학교 2학년 여자, 초등학교 6학년. 여러분죠. 정말 여러분죠.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말을 듣게 하려면 여러분이 점수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 말 잘 들으면 애들 공부를 잘해야 애들 말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커난 아이들이거든요. 전 너무 놀란 게 그때 전부 다 계산하니까 한국의 초등고등학교 대학교들이 엄마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대답하기 26%밖에 안 돼. 26%. 30%가 안 돼. 미국보다 더 낮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 여러분은 엄마 아버지로서 아들 딸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엄마 아버지예요. 이걸 아셔야 돼. 심지어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스님 우리 엄마 교육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엄마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 있잖아요. 옛날에 뭔가 중학교 3학년씩 썼더라고요. 한 번 뭐 야단치면 그 다음엔 그건 한 번 끝난 거 아닙니까? 두고두고 넌 여전해 그러고 또 주고 스님 나는 우리 엄마한테 완전 전과자입니다. 전과 몇 범이에요. 뭐 하여간에 애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아들 딸들한테 점수를 많이 못 받는 엄마 아버지 내 배로 놨다고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이 정도로 주겠지만 우선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아이들의 고민을 같이 얘기해요. 나의 주관을 여러분보다 더 순수할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여러분보다 뭔가 아니 이해타산 따지고 인생이 말이죠. 너무 이해타산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가다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일어나기도 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뭐 그래. 그런 걸 심어주는 게 인생입니다. 설령 인생을 처참하게 실패작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 실패는 내 생에 가는 내 생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린 영원을 가는 거거든. 설사 개미들의 왕이 되고 뱀들의 뭐 왕이 되고 벌들도 왕이 있다고 그러잖아. 설사 무슨 지옥하게 축생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나는 우리 엄마 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얼마나 몇 점짜리 엄마 아버지가 생각하시고 저는 애들하고 하도 많이 얘기를 해보고 엄마 아버지의 고민을 알거든요. 애들의 입장에서 같이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